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GM 경영 정상화의 최대 관건인 임단협 노사교섭이 진척이 없자 카허카잼 한국-GM 사장이 3월 말 시한을 강조하며 노조에 사실상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카잼 사장은 이달 말까지 비용 절감을 위한 임단협 잠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사-GM의 한국공장 신차 배정과 투자, 산업은행과 한국정부의 지원 모두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은 금호타이어 노조가 30일까지 해외 매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금호타이어는 법정 관리를 위한 기계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호타이어 노조는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산업은행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3차 총파업 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지만 원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수입 규제 확대 등 불안 요인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993개 수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지수 EBSI가 전분기 100.8포인트보다 소폭 상승한 102.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출 여건이 전분기 수준으로 기대되면 100포인트를, 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100포인트보다 큰 값을 나타냅니다. 백악관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환율 조작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조항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전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환율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논의와 별도로 미 재무부가 한국과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관행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도 역시나 변동성은 강합니다. 하루하루 상승, 하락하는 장세, 퐁당퐁당 장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은 일단 양 시장 모두 상승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아침보다도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어제 하락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이긴 하죠. 거래소 쪽은 보합권역에서 상승권으로 지금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1%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영향을 거의 오늘은 받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 잠시 리뷰해 보자면 전강 후약 장세였고요. 전체적으로 초반엔 좋다가 미국 후반에는 기술주가 부진하자 눈치 보기 장세가 미국 증시에서도 일어나면서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 조금 더 살펴보자면 결국엔 개별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별, 업종별로 흐름이 다릅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전기전자 업종 어제는 하락했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이 오랜만에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오랜만에 지금 6, 7% 정도의 상승을 가져가면서 30만 원 위에 안착하는 모습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은 지금 낙폭이 오히려 생긴 상황이고요. 현대글로비스만이 지분율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총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나 전기차 관련주들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월은 이제 다 갔다고 봐야 되는데요.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4월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오늘장 마무리까지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시장은 2,422포인트대입니다. 상승폭이 지금 말씀드린 순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0.12%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415포인트대부터 2,426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전 시간에 갑자기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보합권 수준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네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입니다.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2,903억 원이나 사고요. 기관, 외국인 오늘도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은 1,128억 원 팔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 물량이 좀 쌓였습니다. 1,885억 원까지 늘리고 있고요. 투신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311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강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약보합 전환이 됐습니다. 8만 원 위태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보시면 7.6%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5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3%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시총이 증가하고요. 다음 보시면 6위에 이제 현대차가 자리를 잡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낙폭이 무려 5%입니다.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편에서 현대차는 그다지 이득 볼 것이 없다라는 측면이 지금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득 보는 측면이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에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오늘의 분석인데요. 그러다 보니 현대차가 지금 낙폭이 생기면서 6위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한때 시총 2위였는데 어느새 6위까지 내려왔습니다. 포스코도 빠지고요. LG화학도 빠지고 네이버도 빠집니다. 삼성물산이 그리고 3.8%나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삼성생명, 한국전력 올라가는데 한국전력이 특히 3.62%나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는 빠지는데 다행인 건 현대모비스가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5%, 6%대까지 낙폭이 나왔는데 사실 현대모비스 오늘 지배구조가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지 그리고 글로비스와의 합병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산정되기 전까지는 어제까지 현대모비스가 큰 폭의 상승이 이틀 연속 나왔는데 오늘 결국에는 산정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글로비스 쪽에 한 표를 던지는 지금 모양입니다. 현대모비스는 2% 정도의 하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56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1%의 상승까지 올라갔었는데 상승폭 많이 반납하면서 860포인트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861포인트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오후 들어서 다시 장이 힘을 조금씩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초가 부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입니다.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 팝니다. 268억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은 12억 원에 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빨간불이 더 많습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쪽 셀트리온은 지금 7%의 상승, 그리고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의 상승입니다. 신라젠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빨간불이고요. 메디톡스도 지속적인 호재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73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CJENM 지금 약보합권이고요. 바이로메드도 올라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티슈진, 셀트리온, 제약,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고요. 포스코 캠텍의 낙폭이 오늘 좀 큽니다. 그리고 로엔도 1%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펄어비스 쉬어갑니다. 그리고 휴젤, 컴투스, HLB 올라가고 코미팜 쉬어갑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도 떨어집니다. 1066원 80전까지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3월이 지금 뭐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느새 3월 증시도 정리를 해보면서 4월 맞이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미국 쪽이 특히나 나스닥 기술주가 지금 이틀 연속 흔들흔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동안 그 대장 역할을 했었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주들이 연일 부진한 모습입니다. 아이폰 X의 판매 실적 부진하고요. 또 페이스북은 정보 유출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고,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금리의 움직임을 감안해 본다면 말씀하셨던 기술주는 최근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대장주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거 1990년대 후반 IT 버블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말의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대장주였던 테크 주식들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높은 밸류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경험이 있고요. 오히려 다른 섹터들과의 수익률 격차도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벌어졌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기술주 고전에 한몫을 했었던 미국의 금리가 반락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작금의 기술주에 대한 우려, 여전히 이후에는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축소되고 있고요. 리보 금리 지금 급등세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금리 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간의 차이죠.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 들어서 40bp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15일 이후 가장 좁은 폭이고요. 수익률 곡선은 보통 투자자들의 장기 성장률과 기대의 물가를 낮추면 평탄해집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과 함께 장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제 지표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실제 발표와의 차이로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CT 서프라이즈 매크로 인덱스가 마이너스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당초 기대보다도 실제 경제 지표의 발표가 부진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은행 간 대출금리죠. 리보 금리 급등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고요. 주된 원인은 은행 간 채무 상한 불확실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오름세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대규모 국채 매각 가능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보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아무래도 부채 규모가 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가계의 금융비용 및 채무 불이행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최근 이런 금리들의 반락 아니면 지금 리보 금리 급등은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좀 봄바람도 불어오겠지만 더 따뜻하게 이제 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그동안 북풍 그러면 굉장히 나쁜 의미였는데 이번에는 남북 개선 기대감 그리고 북미 간의 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싸고 최근 들어서 깜짝 이벤트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소 좀 조용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일단은 회담이 성사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디스카운트의 해소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가 위험을 반영한 CDS 스프레드의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원화 강세 그리고 한국의 채권과 주식 등 자산의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분명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5월 북미 정상회담의 전야 제격이라는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시장 반응은 보다 긍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시각으로 저희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월 한번 또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좀 주시해야 될 월간에 볼만한 그런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4월은 결국 실적입니다. 네. 이미 시장 컨센서스에 조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고요. 이벤트 차원에서는 중요한 것은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통상 부분의 번외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면죄부를 남발하면서 날을 새고 있는 트럼프식 관세 폭탄 역시 결국 중국 위안화의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4월 8일이죠. 8일부터 11일 사이에 열리는 중국의 보아오 포럼이 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판 다보스 포럼으로서 금융개혁 개방 조치가 발표 예정인데 최근 위안화 향방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대응을 어느 정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4월에 뭐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우상향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연구원님은 4월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1월 말 고점 이후에 지난 두 달간의 비료한 조정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동안 시장 심리를 억눌렸던 금리 발작이라든지 아니면 G2의 무역전쟁, 무역전쟁 부분들은 다소 좀 진정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반락은 미국 경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수급 이슈가 좀 더 큰 것 같고요. G2 무역전쟁은 과거와 달라진 중국의 경제 구조를 감안해 본다면 일부 품목들의 보복 조치는 있겠지만 이 역시 본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승자 없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일말의 분쟁에 그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이슈가 주식시장 센티에는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함께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4월 시장의 회복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요. 눈높이가 소폭 낮아지고는 있었지만 삼성전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1조 원 또한 14조 7천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 여전히 우리 국내 코스피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월에 대한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전화로나마 저희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하고 미국이 요즘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리커창 부총리하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지금 대화를 우리가 해야 된다, 협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서로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화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나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계감이 강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동안에 2월 초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2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증시 급락 그리고 약 한 달 정도에 걸친 기술적 반등 그리고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또 우리가 겪었던 증시 급락 그때마다 그냥 시황에서는 쉽게 한두 줄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른바 G2 간의 무역 전쟁 심화 우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조금 증시가 반등할 때는 그것이 또 완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슬라이드 첫 장을 보시면 지금 현재 무엇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증시를 두렵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트럼프발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뭐 굵직굵직한 뉴스의 중심에 서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갖다가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통화정책의 변화 측면에서는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3월 FOMC가 아무래도 이거는 좀 매파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 하에서도 계속 금리는 올릴 것 같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 장세로 증시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좀 의심이 생길 만한 시점이고 최근 기술주가 이렇게 또 곤혹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런저런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림들이 어지간한 시장, 어지간한 또 지수에서 다 이렇게 관찰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거 하나씩 좀 여쭤봐야 되는 것 같은 게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지금 괜히 된소리 맞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건 미국 쪽에서 반도체 수입을 한마디로 이제 미국산을 하겠다. 한국 것보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반도체 매출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미비할 것이라고 보는 시장의 측면이 강한 것 같던데요. 네, 그게 이제 트럼프발 불확실성 중에 하나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중에 과연 이 무역 전쟁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사석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도 바보가 아닐진데 이거 뭐 서로 관세 때려서 국내 들어오는 물건 비싸지고 그 비싸다고 해서 미국산 원로부터 더 비쌌던 거 쓰는 거 모두에게 해가 되고 자국 산업에도 별로 이득이 안 되고 이게 길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이었고 좀 못한 표현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 양아치 방식이잖아요. 미리 이렇게 겁을 주고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몸에 난 상처 아니면 문신 이런 거 보여주면서 소리 지르면서 알아서 지어달라. 알아서 나한테 적당히 돈 몇 푼 지어달라. 이런 식의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툭툭 던지고 나서 물러서고 뭔가 좀 이렇게 얻어내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문우신 장관이 얘기했던 꼭 해달라고 했던 것 중에 이제 그게 있죠. 반도체를 갖다가 한국산과 일본산을 많이 쓰는 중국에서 미국산 반도체를 많이 사달라.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낮춰라.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핵심일 겁니다. 미국이 가장 바라는 바, 즉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다 개방해라. 그렇다면 월가에 날고 기는 선수들이 들어가서 한번 뼈만 남기고 살은 다 발라먹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정덕앵커 말씀하신 반도체 부분도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등살에 조금 그래 알았다. 어차피 써야 되는 반도체 당신네들 그 좀 써주마. 뭐 이렇게 보잉 비행기 사주는 것보다 싸게 먹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타격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또 이렇게 설비 투자해서 공급 능력도 늘어난다 하고 하니까 이 수요 부문에서 계속 이렇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국내 쪽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재료라고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가지로 지금 짚어주신 부분 중에서 트럼프발 불확실성, 결국에 무역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는데, 다음 그럼 이제 환율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변화인데, 그 외환 시장이 지금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미국만 결론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긴축으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의 향후 추이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워낙에 달러 약세 기대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좀처럼 이 약달러 흐름이 돌아서지는 못합니다만, 최근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유로 달러 환율이 흘러내리고 달러엔 환율은 뭐 원빅 반 1.5엔 가까이 오르면서 달러가 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양상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한 1년 3개월 가까운 달러 약세 도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가 좀 강해질 만도 한 그런 시점이고요. 뭐 최근에 또 이렇게 시황에서 자주 언급됩니다만, 여기에 달러 시장에서의 그 조달 금리라고 할 수 있는 리버 금리가 이렇게 좀 치솟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또 상식적으로 뭐 한번 최근에 뉴스 흐름을 되짚어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 이후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이렇게 파킹하고 있던 그 달러를 갖다가 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 뭐 이런 것들에다가 또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단기적인 달러 강세 모습을 보이는 양상이고요. 국내적으로는 또 어제 오늘 또 그게 이슈가 되네요. 한미 FTA 개정과 더불어서 그거와는 또 별도로 이제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한 조금 투명성을 높인다. 즉 개입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소명을 하기로 뭐 합의를 했다. 이 얘기는 향후 이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우리 서울 외환 당국의 공격적인 달러 매수 개입은 좀 힘들어질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어제 오늘 이렇게 좀 환율이 또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서울에서는 오히려 조금 달러가 이렇게 환율이 밀리려고 하는 그런 좀 상충된 분위기에 참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는 듯한 감이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즘 증시도 장중 변동성도 다르고, 뉴욕 증시가 우리 밤에 잠들기 전에 보는 지수하고 아침에 깨서 보는 지수가 다르듯이 환율도 요즘 그렇습니다. 외환시장도 딜러들이 아주 죽을 맛인데요. 장중 변동성도 컸고 어제 올랐다고 오늘 오르는 법이 없고, 이런 가운데 글로벌 달러는 강한데 서울에서는 또 달러가 약하고, 이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깔끔한 논리로 시장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긴 합니다. 그러나 달러 약세가 글로벌 달러 약세는 조금 한계가 보이는 반면에, 서울에서는 최근 이 미국과 한국 간의 이 환율 투명성 뭐 이런 논의 때문에 서울에서는 조금 이렇게 달러를 좀 더 팔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늘고는 있습니다만, 은연중에 이 1060원대 초중반이 지지선으로 좀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전저점이 깨진다면 또 새로운 국면이 되겠습니다만, 당분간 요 60원대, 70원대에서 조금 더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외환 시장도 여쭤봤고요. 이제 세 번째, 실적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도 그렇지만, 그 미국 쪽도 지금 실적 시즌인데, 나스닥이 우르르 무너지는 게 지금 이틀째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전략 구상할 때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실적들 어떤 방향성이 가장 지금 효과적일까요? 네, 그 부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렇게 증시가 계속해서 위로 달려올 때 우리 많은 이 뭐 업종별 아니면 종목별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했던 근거는 이른바 펀더멘털한 측면에서의 기업 실적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이렇게
확연하게 정말 현저한 어떤 실적 개선이 아니라면은 좀 최근 이 약세장에서 각 종목마다 직전에 보았던 전고점을 갖다가 바로 열고 올라가기는 좀 힘든 국면이 아닌가. 시장이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그야말로 매일 트위터를 통해서 역사적 최고치,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자랑하고 그것을 자신의 치적인 양 여겨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아마존을 상대로 무슨 세금을 때려야겠네 이런 소리를 했을 때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이렇게 시장에 부담이 갈 만한 언행을 갖다가 계속 하는가, 무역 전쟁도 하는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뭘 믿고 지금 어지간한 조정은 자기가 또 돌려 세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지금까지 어떤 고약하고 나쁜 이미지에서 착한 트럼프로만 돌기만 해도 주식시장이 그냥 금방 위로 돌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일생일대에 쓴맛을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국면이 올 것인지 좀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은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장을 갖다가 확 돌려 세우려면은 엄청난 실적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전망보다는 또 흔히 이럴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대응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실적 자체도 너무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정도로 오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월에 뵙겠네요, 소장님. 네네. 그렇고요. 예. 정덕 앵커님. 예. 보내드렸던 S&P 500 차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살짝 훑어보고 보고 가시죠. 더 좋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간 차트 보시면 빨간색 선, 굵직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동평균선 200일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2월 달에도 거기서 지지받았고 최근에도 한번 지지받았는데 어제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일간 차트상으로는 지금 MACD하고 스토캐스틱이 좀 상승된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 차트 보시면 똑같은 S&P를 주간으로 살펴보신다면은 2016년 2월 11일 제가 방송 중에 자주 말씀드렸던 2016년 2월 그때 2016년 연초에 험악했던 분위기에서 돌려 세웠던 그날 이후의 추세선 여기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부활절 이후에 한 주 동안에 이 선이 지지되는가 깨지는가에 따라서 증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이 변동선 여기 축을 잘 보면서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그 위에서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지 이 부분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면밀하게 체크하자라고 마지막 팁까지 주셨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에 4월에 좀 따뜻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1부 쭉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조금 더 종목 이야기 상세하게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종목별 이야기 들어보고요. 지금 수익률 대결까지 펼쳐보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